감세 법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분명히 수혜받는 업종도 있고 피해받는 업종도 있거든요. 따라서 어떤 업종이 웃고 어떤 업종이 우는지를 좀 간단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법안의 기본 구조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조 달러의 감세안으로 뭐 전기차나 재생에너지 같은 친환경 산업에는 좀 브레이크를 거는 조항이고요. 반도체나 국방에는 가속 페달을 밟겠다는 구조입니다. 결국에는 돈줄을 싹 바꿔버린 법안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일단 먼저 이 법안으로 좀 누가 웃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자는 반도체 업계입니다. 음. 이 IRA에서는 제조 세액공제가 원래는 25%였는데 지금 35%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적용 기한도 2026년까지로 좀 넉넉하게 늘어났는데요. 우리 국내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호조가 될 만한 상황이고 또 미국에 있는 뭐 인텔 같은 기업도 사실 미국 공장 건설에 좀 탄력이 붙을 만한 상황인 거겠죠. 결국에는 이번 감세안, 반도체와 관련된 감세안은 반도체 자금률을 높이겠다는 선언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방위 산업입니다. 뭐 국방 예산도 눈에 띄는 수혜 중에 하나인데요. 향후 5년간에는 1,500달러 추가 투입 그리고 무기 체계 현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이제 로키드 마틴이나 레이시온 그리고 노스럽 그루먼 같은 업체들이 톡톡히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한국으로 따지면은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 같은 기업들도 수출 확대 기회를 좀 엿볼 수가 있겠죠. 사실 감세한 법안에 있어서 뭐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하지 않는다든지 뭐 축소하는 걸 맞습니다.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줄 만도 했는데 계속해서 그냥 강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는 지금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는 여기에서 지금 일론 머스크의 반발에 또 테슬라라든지 스페이스X에 대한 정부 계약 중지나 그리고 전기차 세액 공제 철회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둘의 갈등이 계속해서 심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네, 맞습니다. 따라서 이제 제가 다음에 좀 소개해 드릴 업종들이 이제 피해를 받는 업종이었는데 테슬라가 나오나요? 사실 그 선두가 이제 전기차 업종이죠. 음. 네.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뭐 신차 기준으로는 최대 7,500달러 그리고 중고차는 4,000달러 받고 있었습니다. 이 세액 공제 관련해서. 하지만 9월 말이면 완전히 사라진다고 하고 이 기간조차도 대폭 축소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쓰고 버린 카드 아니었을까요? 네. 마음이 아프네요. 네. 뭐 이 세액 공제뿐만 아니라 어떤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충전소라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됩니다. 인프라가 굉장히 없어지는 거거든요. 음. 결국에는 굉장히 위축시키는 추세인 거죠. 전기차 관련돼서. 전기차가 이렇게 피해를 받는다면 배터리 업계도 상황이 그렇죠. 복잡하겠죠. 당연히 타격을 입을 만한 부분인데 이제 뭐 세액공제 대상에서 일부 항목은 유지가 됐지만 사실 국내로 쳤을 때는 삼성, SDI 같은 이런 북미 의존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내 이 배터리 업계에도 사실 좀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또 뭐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IRA 기반 투자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좀 이 부분도 전략 수정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라는 우려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도입부에 말씀드렸지만 전통 에너지 중심으로 트럼프는 바꾸고 있잖아요, 흐름을. 따라서 이 신재생 에너지도 황금 시대가 끝이 났나라는 일각의 시선들도 있기도 합니다. 뭐 태양광, 풍력 이런 부분에도 경고등이 켜진 건데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또 기한을 축소했습니다. 태양광 세액공제는 2032년에서 27년으로 좀 앞당겨서 종료가 된다고 하고요. 보조금 지급 조건도 까다로워졌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 기업으로 하나 또 이렇게 연관을 짓게 된다면 대표적인 사실 IRA 수혜 기업이 한화큐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 이 기업도 좀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인공지능 기업도 이 규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어. 어떻게 보면 이 미래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업종들이 좀 피해를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처음에는 이 AI 산업도 수혜를 받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법안에서 이제 수정된 부분에서 AI 규제 유예 조항이 빠지면서 AI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불확실성이 생긴 부분이었거든요. AI 기술에 대한 주정부 단위의 개별 규제가 늘어나면 기술 혁신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이 경쟁 구도와 패권이 어떻게 좀 흘러갈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은 계속해서 이 감세 법안을 통해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특히 이렇게 개편을 해나가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미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 뭐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타격을 계속 입을지 좀 파급 효과가 상당할 전망으로 보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기술 내재화와 뭐 현지 생산 그리고 가격 경쟁력 같은 부분들이 생존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